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최근에 그 농지에 관련된 상담이 있어서 오늘은 간략하게 농지법에 대해서 내용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농지로 볼 수 있는 지목은 기본적으로 전, 답, 과수원 이 세 가지만 농지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또 농업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업인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 1년 중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업의 경우에는 120일 이상 종사하는 경우, 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 이런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을 얘기하고요. 농업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집행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경우에 농업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경이라는 건 농업인이 직접 그 농사의 그 경작에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거고, 내지는 또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농업법인이 직접 그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경우고요. 네, 다음은 농지의 소유 제한입니다. 경자 유전 원칙으로 즉 농업을 하는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죠.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농협은 직접 경작하는 사람 외에는 가질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농업연구기관 등 공공단체, 또 주말 체험 영농, 상속에 의한 취득, 이건 상속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한 경우, 그러면 그때 이농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1만 제곱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담보농지로 취득한 경우, 또 농업전용 허가, 또 농업전용 신고를 한 경우, 또 농업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이런 경우, 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비탈이 심해서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가 아마 농업인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 가족이, 전 세대원이 1,000제곱 이하까지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농지의 소유 상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요. 요건 세대원 전원의 합입니다. 각자가 아니고 세대원 전체 총합으로 1,000제곱 미만이고요. 8년 이상 영농을 하고 이농하는 경우에는 1만까지는 직접 소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위탁경을 한다 그러면 그 소유 그 이상도 가능을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한이 없고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1만 제곱까지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위탁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처는 시장,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의 시장이나 구청장, 읍장, 면장, 그래서 시구, 읍, 면장입니다. 예외적으로 농취증이 없어도 되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속으로 갑자기 받은 경우, 담보농지,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담보농지를 받은 경우라든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또 수용이나 매립 등, 또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의 취득, 이런 경우에는 농지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농지증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주말체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 농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사 짓기 어려운 땅 이런 경우에도 뭐 농업을 실제로 경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농지 위탁 경영인데 농지 소유자는 원래 본인이 직접 작용을 해야 기본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래의 경우에만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군대를 가야 되는 병역 의무, 또 불가피하게 뭐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또 농업법인이 청산 중에 있다든지, 또 질병 취약 선거 공직에 취임한다든지, 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위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 너무 넓어서 농민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농지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농지의 처분입니다. 농지의 소유 상한선을 초과한다든지 또 농지를 소유 내지는 유지하는데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그 가족한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닌 자에게 처분을 해야 된다. 1년 이내에.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만약에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처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이게 뭐 처분하고 싶다고 쉽게 처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고, 만약에 실제 거래 가격이 그보다도 낮다 그러면 더 낮은 가격으로도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만약에 자기의 영농에 직접 이용하거나 또 농어촌공사하고 매도 위탁 경영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 기간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정 기간 동안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건 토지가액의 20%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고요. 매년 1회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행 강제금을 한번 부과하면 이거는 무조건 징수를 하는 겁니다. 뭐 부과했다가 다 취소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그 개괄적인 내용 정도면 농지를 이해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 큰 줄기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부동산 상식 제임스 컨설팅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